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라. 들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즐기며 살아라. 마음껏 누리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즐기기는커녕 불안과 초조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뒷바라지할 가족도 있는데 이제 수입은 끊기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으니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공적으로 잘 나가던 분들조차 은퇴 후에는 급한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누군가는 전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누군가는 술에 의지하다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또 어떤 분은 준비도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 가족까지 힘들게 만들지요. 여러분, 은퇴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할 현실입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은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은퇴 후 페인으로 가는 지름길 4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4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함께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지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 흔들릴 때, 여러분, 사람 마음을 가장 쉽게 흔드는 건 뭘까요? 바로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품지요. 이제는 고생 끝, 진짜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아야지. 아이들 힘들다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한 번쯤은 넉넉하게 쓰며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번쩍이는 자동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정제된 말투로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투자하시면 은퇴 후 평생 안정적인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그럴듯한 명함, 고급스러운 사무실, 분위기 좋은 접대 자리. 잠깐 흔들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기회만 잡으면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그들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성적인 판단은 흐려집니다. 정말 안전할까? 내가 잘 아는 분야일까? 이런 질문은 뒤로 밀려나고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만 가득 차지요. 이번만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한순간에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가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그 결과는 폐인으로 가는 길목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그랬습니다. 퇴직 후 모아둔 돈으로 전원주택을 짓고 자녀에게 도움도 주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지금 땅을 사두면 3년 뒤 2배가 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몽땅 투자했습니다. 3년 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값은 오르기는커녕 반토막이 났고 되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 욕심을 이기지 못한 거였어. 여러분, 남일 같습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이런 달콤한 말로 다가가고 있을 겁니다. 은퇴 후 절대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말라. 아무리 화려한 미끼를 던져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욕망에 눈이 멀면 냉정함은 사라지고 결국 지갑을 내놓게 되니까요. 여러분, 은퇴 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큰 돈이 아닙니다. 안정과 평온,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 힘은 남이 던지는 달콤한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와 절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욕망을 자극하는 말, 그 순간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내 삶을 위한 건가? 아니면 누군가의 속임수인가? 그 한 걸음의 차이가 은퇴 후 인생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는 순간, 여러분, 은퇴 후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해야 한다. 투자라도 해야지. 맞습니다. 돈은 가만히 두면 줄어드는 것 같고 세상은 계속 움직이니 뒤처지는 기분이 들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투자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시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폐인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언제나 먼저 들어와서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온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늘 막차를 타는 건 우리 같은 평범한 은퇴자들이지요. 남들이 벌었다더라. 신문에서 좋다더라. 친구가 추천했다더라. 이런 말에 흔들려서 공부도 안 하고 뛰어듭니다.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식은 도박이다. 정말 주식이 도박일까요? 아닙니다. 주식 자체는 도박이 아니지요. 도박이 되는 이유는 내가 공부하지 않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감으로 돈을 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르면 내일 팔고 내리면 덜컥 겁이 나서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주식이 아니라 도박판에 앉아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의 돈은 우리가 젊을 때처럼 쉽게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여유자금이 생기니 마음이 불안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이 동네는 곧 개발될 거야. 지금 사두면 2배 오른다. 결과는 어떨까요? 개발은커녕 몇 년째 그대로였습니다.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었고 결국 은퇴자금의 절반을 날렸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몰라서 진 게 아니라 몰랐는데도 안다고 착각한 게 문제였어. 여러분, 은퇴 후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사회생활 오래 했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웬만한 건 다 알지. 하지만 투자 세계는 다릅니다. 수십 년 회사 생활 경험이 있어도 이 세계에서는 초보자일 뿐입니다. 초보자가 고수들의 장에 들어가면 결국 판돈을 잃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그 판돈이 바로 우리의 퇴직금, 우리의 노후 자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은퇴 후 돈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 것. 둘째, 하고 싶다면 철저히 공부하고 작은 금액부터 시작할 것. 셋째, 남의 말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결정할 것. 여러분의 돈은 젊은 시절처럼 다시 채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걸 잃는 순간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모르는 분야에 대한 호기심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지키는 신중함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투자는 덫일 뿐입니다.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은퇴 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낙담과 자책, 그리고 술. 여러분,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마음입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성과도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낙담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습니다. 괜히 가족 얼굴을 보기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채 은퇴를 맞다니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자책은 또 다른 자책을 낳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가 밀려오고 점점 자신감은 사라집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건 아닐까? 이 자책이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세상 탓, 회사 탓, 운명 탓을 하며 마음 한구석에 화가 차오릅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디에 풀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많은 분들이 술잔을 들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만 있자.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어느새 술이 일상이 됩니다. 낮에도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답답하면 술로 달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술은 위로가 아니라 덫이 됩니다. 알코올은 마음의 상처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듭니다. 건강은 망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삶의 중심은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은퇴 후 인생이 폐인으로 전락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선배님도 비슷했습니다. 젊을 땐 누구보다 성실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사회와 단절되자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어졌구나. 그때부터 술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주말에만 마시던 술이 점점 평일 낮에도 이어지고 결국 가족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의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었어. 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어. 그 공허함을 술이 메워줄 거라 믿었던 게 잘못이었지. 여러분, 은퇴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구조가 그렇고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낙담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은퇴 후 삶을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자책 대신 작은 성취를 찾아보십시오. 산책을 나가거나 작은 취미를 시작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술잔 대신 책 한 권, 운동화 한 켤레를 손에 쥐어 보십시오. 그것이 삶을 다시 세워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세 번째 지름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낙담과 자책, 그리고 술에 빠지는 것. 여러분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족에게는 든든한 울타리이고, 사회에는 경험 많은 멘토이며, 스스로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낙담은 잠시일 뿐, 술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충분히 가치 있고, 앞으로 더 멋질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창업의 함정. 여러분, 은퇴 후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가게 하나쯤 해봐야지. 작은 창업이라도 시작해볼까? 치킨집, 카페, 편의점, 분식집.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많은 가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모든 걸 지원해드립니다. 처음 시작하셔도 걱정 마세요. 듣기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불끈 솟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콤한 말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손님을 맞이하는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합니다. 프랜차이즈니까 괜찮겠지. 본사에서 도와준다니까 잘 되겠지.
하지만 정작 본사는 안전합니다. 가맹비와 물류비로 돈을 벌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가맹점을 연 우리입니다.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손님이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매출은 바닥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나갑니다. 가족이 매달려도 생활비 건지기조차 벅찬 경우가 허다합니다. 은퇴 후 마지막 희망이라 믿고 시작한 가게가 오히려 빚의 늪이 되어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퇴직 후 퇴직금을 털어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본사에서 성공률이 높다고 장담했기에 믿었지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근에 새로 생긴 다른 치킨집, 배달 앱의 경쟁, 손님들의 입맛 변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치킨을 좋아한다고 해서 치킨 장사가 나랑 맞는 건 아니더라. 은퇴 후 가장 조심해야 할 네 번째 지름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 창업은 단순히 마지막 희망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분석 없이는 희망이 아니라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가? 내가 이 일을 꾸준히 배워나갈 의지가 있는가? 최소한 2, 3년은 수입이 없어도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꼭 창업만이 답은 아닙니다. 작은 아르바이트나 강의, 봉사활동, 취미를 통한 새로운 관계 맺기. 돈은 크게 안 들지 몰라도 삶의 의미와 활력을 줄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은퇴 후 인생에서 중요한 건 빚을 지지 않고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장님 타이틀이 아닙니다. 은퇴 후 인생을 망치는 네 번째 지름길. 그것은 바로 준비되지 않은 창업입니다. 여러분, 창업을 하려면 욕심이 아니라 준비가 먼저입니다. 만약 준비가 없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인생 후반전, 이제는 무리하게 도전하기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천천히 찾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은퇴 자금은 모험이 아니라 삶을 지탱할 안전망입니다. 그 안전망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네 가지 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모르는 분야에 덜컥 투자하며 낙담과 자책 속에 술에 기대고 준비 없는 창업으로 삶을 무너뜨리는 길. 이 네 가지가 은퇴 후 폐인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출발점일 뿐입니다. 은퇴를 했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무너뜨리는 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급한 마음, 흔들리는 귀, 준비 없는 발걸음이 삶을 흔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는 것.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 것. 달콤한 유혹은 언제나 덫일 뿐입니다. 모르는 분야에 덜컥 투자하지 말 것. 준비 없는 투자는 도박이 됩니다. 낙담과 자책, 그리고 술에 기대지 말 것. 마음의 상처는 술이 아니라 작은 성취로 치유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시작하지 말 것. 사장님 타이틀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의 안전망입니다. 여러분, 은퇴했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가족에게 든든한 울타리이고
사회에는 경험을 전할 수 있는 멘토이며 스스로에게는 아직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천천히 아는 만큼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폐인이 되는 지름길 4가지만 피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굳건히 서서 후반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경고이자 더 큰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의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